안녕하세요. 6월 14일 6월 3주차입니다. 금주의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요번 주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위험 관리를 좀 방치를 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 방치한 결과가 이제 굉장히 컸고, 한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한 12%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 종목에 의해서 이제 손실 금액이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손실을 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어떤 기존에 이제 돌파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좋고 이제 추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큰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제 제 계좌는 뭐 한 4% 정도 이제 추가로 좀 상승한 상태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제 매매했던 종목도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수는. 지수를 보면, 어, 금주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고,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어, 지금 좀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인데 저는 이게 이제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지수가 떨어져서 붙든 아니면 여기를 계속 행보를 하는데 5일선이 올라오든 어찌됐든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붙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최선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희망하는 어떤 시나리오의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전 이 고점을 한번 탈환을 해줘야 그 어떤 지수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연속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돌파 못하고 끊긴다 그러면 계속 뭐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글로벌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봐서 뭐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미국도 계속 지금 좋은 상태고 이틀 전에 발표한 그 CPI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어제 PPI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크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장은 뭐 많이 상승 못했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요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적절한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지수 업종 상대 강도 차트를 봐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최근 1개월이죠. 예, 1개월간 보면은 대만은 뭐 여전히 뭐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500인데, 제 생각에 이게 한 달이 아니라 6월부터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뭐 미국 S&P 500 못지않게 아마 잘 갔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오늘 좀 빠졌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좀 빠졌지만 그래도 6월 달부터 해서 좀 많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연속해서 가줄 수 있지 않겠나. 최소 6월 한 달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돌파해서 이제 갖고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할 건데, FST가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거는 매수를 했었거든요. 돌파 매매를. 요걸 보시면 이제, 네, 돌파 기준은 여기를 잡았었죠, 여길. 네, 한 이쯤을 잡았을 겁니다. 여기, 최고점, 여기, 예, 예. 여기를 해서 이제 아마 매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좀 플러스로 바로 이제
돌입을 했었어요. 뭐 한 5% 정도 이상 이렇게 수익까지 갔다가 결국은 제가 목표로 하는 15%를 못 가고 목요일날 어제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16%까지 이제 빠졌죠.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 8%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FST는 이제 제가 패를 하게 됐는데, 근데 손실 관리를 잘했습니다. 제가 매우 잘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이제 스탑로스가 이제 2.8% 마이너스 2.8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3. 뭐 한 5% 정도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제가 이게 플러스 한 5% 정도일 때 정도에서 이제 스탑로스 기준을 이제 매입 단가보다 살짝 위에 기준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추세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패를 하더라도 이제 손실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예. 손실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0원. 약간 플러스에서 끝났으니까 뭐 몇만 원 플러스는 됐겠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안 중요하고, 어찌됐든 패를 했는데 손실금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종가 무렵에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VST를 이제 재도전한 거죠. 예, 재도전을 한 건데, 재도전하고 난 이후에도 요거는 또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일단 차트가 기존에 계속 저항을 받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 근처가 이렇게 저항을 받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저항을 받던 자리인데, 요걸 돌파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줘요.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번 주에 샀습니다. 근데 뭐 차트가 100%는 아니고, 100%가 아니라 저는 한 승률은 제가 한 30%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거 5 샀지만 어찌됐든 10번 중에 7번은 질 거란 말이죠. 10번 중에 7번은 패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이거 오늘 플러스로 좀 양봉으로 끝나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제 예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수준으로 끝난 상태죠, 지금은. 근데 이거를 제가 요것도 다시 재도전을 했지만, 요것도 스탑로스를 마이너스 1%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한다면은 제가 이제 입는 어떤 손실 금액은 이제 마이너스 20만원 정도 되겠죠. 뭐 그 이상의 어떤 손실, 물론 이제 약간의 호가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20에서 뭐 한 30만원까지도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FST는 제가 근데 손실 관리 좀 잘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농심인데요. 농심은 제가 여기 돌파하면 사는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 돌파하면 사는 걸로 했는데, 돌파하자마자 그냥 뭐 며칠 동안 그냥 쭉쭉 상승을 해서 요거는 50% 제가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의 비중을 덜어냈습니다. 요것도 트레일링 스탑 때문에 이제
농심이죠. 예, 농심은 승인데, 제가 1차 목표가 15% 수익이 그 목표거든요. 근데 이건 한 20% 정도에서 1차 매도가 됐습니다. 예, 비중 50% 축소. 그래서 뭐, 이제 요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번 주에 좀 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큰 실수했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요렇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는 요거는 제가 신용이 지금 좀 같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예, 6월 11일 날, 상한가를 가서 제가 매수를 아마 이때 비중 베팅을 한번 했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는 승이죠. 예, 대주전자 승인데, 이것도 한 10%, 15% 정도 1차 그 비중 50% 축소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기존에 원래 이거는 피라미딩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피라미딩으로 이미 뭐 한 70에서 한 80만원 정도 수익 중이었습니다. 예, 뭐 매수 금액은 뭐 한 4, 500 정도 됐을 거고, 예, 5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요거는 피라미딩에서 제가 이제 돌파 매매로 이제 변환을 한 거죠. 변환을 한 건데, 여기 돌파하는 기준으로, 이건 주봉으로 제가 바꿨는데, 여기 돌파하는 기준으로 이제 비중을 한번 더 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4만원 정도 되는데, 이 상한가 가는 날 제가 비중을 실었던 것 같아요. 예, 딱 한 여기 이쯤에 한 14만원 정도 돌파할 때, 요거는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 놨었기 때문에 14만원 돌파할 때 매수가 됐을 겁니다. 매수가 됐는데 이게 그날 상한가까지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1차 매도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지금도 뭐 계속 그 나머지 50%는 갖고 있습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알테오제는 뭐 계속 그냥 보유 중이죠. 예, 이거는 제가 이게 요번 주에 샀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알고, 예, 맞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그 1차 목표까지 갔었고, 요번 주는 옆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상태네요.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도 뭐 계속 보유 중에 있고요. 살짝 지금 다시 한 번에 어떤 지금 거의 뭐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계속 상승을 해주길 좀 다시 한번 틀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그래도 가지게 하는 어떤 모양새입니다. 예. 예, 기아는 제가 그냥 계속 조금씩 이제 피라미딩 하는 종목인데, 요것도 차트 모양에 따라서 다시 돌파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봐서 좀 애매하긴 한데, 13만원까지 갔다가 조금 뭐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다시 이제 돌파 매매로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주전자 재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산도 이것도 이쯤에 이제 샀던 종목이죠. 여기 돌파할 때. 예. 그래서 15% 먹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제 어제 추가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2차 목표까지 갔습니다. 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예, 갔습니다. 이거는 뭐 요번 주에 그러니까 최근에 돌파 매매 한 건 아니고 거의 뭐 한 달 전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건데, 이제 2차 목표가는 32%거든요. 까지 이제 도달해서 한 번에 또 추가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렇고
클래시스도 오늘 추가로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32%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클래시스도 2차 목표가 도달. 32%. 그 다음 목표는 이제 52%가 됩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 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 제가 다 계속 피라미딩 하던 종목들이라서, 뭐, 딱히,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 없죠. 예, 아주 일부만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는 지금 한, 신용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 10에서 한 20% 정도 쓰고 있고, 또 지수 자체는 지금 상당히, 어찌됐든 상당 근처에 있잖아요. 물론 이게 계속 유지되길 바라지만, 어,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매수를 조금 뭐 자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이 종목이 나오면 또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좀 위험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뭐 기존에 뭐 3.5%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어, 마이너스 1%를 한다든지, 뭐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접근을 할지, 그거는 좀 일요일 날 이제 종목 찾으면서 이제 좀 고민을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근본에 이제 실패한 게 FST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 실패한 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요 한 종목에서 제가 한 240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돌파 매매 하면서 꽤 많이 성공했던 어떤 그런 패턴의 하나로 봤거든요. 여기죠. 예. 한 8만 9천 원 정도를 돌파 지점으로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돌파 지점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돌파가 언제 나왔냐 하면은 6월 10일 월요일 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뭐 옆으로 조금 기는 상태였고, 근데 수요일 날 이게 마이너스 14%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 견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견뎠냐 하니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가 첫 범퍼 매수가 이제 한 여기인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여기 5일선이 조금 틀 때인데, 여기 한 이쯤, 예, 이쯤에서 어찌됐든 한 이 정도쯤에서 제가 이제 범퍼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돌파할 때 이제 비중이 한 1900, 한 2000 정도 더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였는데, 이틀 만에 이제 큰 하락이 나와서 이제 손절이 돼야 되는데, 그 매입 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범퍼 매수, 그러니까 첫 매수로 이제 그 감시 주문이 걸리거든요. 첫 매수가 기준으로 감시 주문이 설정됩니다. 예. 근데 이제 첫 매수 이후 이제 돌파 매매를 했잖아요. 제가 비중 베팅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그 이제 평균 매입가를 제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평균 매입 가격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시 주문에서. 예. 수정을 못했어요. 예. 수정 못해서, 수정 못한 거는 못한 건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보잖아요. 이제 휴대폰을. 근데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마이너스 뭐 3.8, 뭐 4%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손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 손절 라인이 한 이쪽으로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손절 당연히 안 나갔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스스로 그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휴대폰 보고 있을 때, 뭐 마이너스 한 4% 정도 찍혀 있을 때 그럼 이거 끊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들. 그러니까 제가 꼭 올해 이제 꽤나 요런 어떤 추세의 어떤 돌파면 패턴에서 수익을 좀 봤던 패턴 중에 하나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만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는 어떤 아무 근거 없는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안 걸리고 스탑로스가 이제 실수로 해서 안 걸리게 된 거죠. 스탑로스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긍정회로가 막 나왔습니다. 긍정회로가.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어차피 갈 종목이라는 어떤 그런 기다리면 갈 차트.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정신을 차린 게 마이너스 한 12%? 마이너스 한 12에서 막 13% 정도가 됐을 때 스스로 이제 미쳤구나라는 이때 정신 차린 거죠. 마이너스 10에서 13%에서 이제 내가 실수를 이제 깨달은 거죠. 실수한 것을 이제 인정한 거죠. 인정.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240만원 정도? 240만원 정도 되지 싶어요. 240만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아까 FST를 한번 생각해보면 소브레인 홀딩스는 패입니다. 패. FST를 생각해보면 패를 했는데 손실금이 0원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실패한다 해도 마이너스 20만원이잖아요. 그럼 24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2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24번 도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 도전한다 칠게요. 10번 도전했을 때 FST처럼 제가 손실 관리를 하면은 이제 10번 도전해서 다 패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FST를 제가 재도전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0만원이잖아요. 지금 손실 보는 금액이. 이렇게 두 번씩 도전을 하는 거를 총 10번 했다. 근데 다 패했다. 근데 손실 관리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2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잘한다고 만약에 쳤을 때. 그러면은 지금 240만원이라는 거는 제가 한 2천만원 수준의 베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 12번 정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FST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는 1패잖아요. 1패. 보기에는 1패지만 FST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한 12번 패한 거죠. 12번. 12번 패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도전에서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실수한 걸로 따지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뭐 100, 요번에 제가 FST를 돌파 매매 실패를 했지만 거의 손실 영원에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근데 원래 기준으로 3.5다라고 치면은 3.5%면은 한 70만원 정도 되잖아요. 2천만원 기준으로. 그러면은 제가 솔브레인은 그러니까 3.5% 기준으로 지금 1패 2천만원일 때 2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2천만원 이제 베팅
비중 베팅 금액이 2천만 원일 때, 그리고 손절 기준 3.5% 기준으로 1패는 약 마이너스 70만 원의 손실을 제가 보잖아요. 근데 솔브레인은 240만 원의 손실을 봤으니, 이거는 사실 한 개의 1패가 아니라 약 한 3점 어떤 3점 몇 프로, 그러니까 3배 이상, 그러니까 3패 이상의 어떤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진짜. 예, 너무 큰 차이고, 제가 마이너스 70패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70만원 이하로 만약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 뭐 FST처럼 뭐 거의 영원에 가깝게 이제 손실 관리를 했으면은 그거는 아주 잘 한 거거든요. 그럼 7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할 확률이 7할이라고. 그럼 7할 중에 대부분의 뭐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으로 관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기는 3할에서 이기는 금액하고 손실 났을 때 손실금하고 그 손익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솔브레인은 참, 뭐, 이날은 이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더라고요. 예, 화가 나고, 뭐 결론은 뭐 제가 잘못했지만, 어찌됐든 저 자신한테도 너무 화가 좀 나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게 요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좀 괜찮았거든요. 계좌가. 뭐 농심,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뭐 신규로 들어갔던 게 뭐 쭉쭉쭉 상승을 하니까 좀 욕심이 났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뭐 이 말이 근데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 방치, 어떤 긍정 회로에 의한, 요거는 기다리면 간다, 기준도 안 지켰고 처음에 기준을 못 지켰고 그거를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긍정 회로가 된 거예요. 예. 이거를 하여튼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 주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지수가 좀 좋으니까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번 주 뭐 6월 달에는 좀 뭐 계좌가 뭐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뭐 많이 빠져있던 사람도 좀 회복을 하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예.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손실을 방치해서 손실금을 키우지 마시고 기준에서 떨어지거나 이제 한번 좀 올랐다가 다시 패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은 요거는 빨리빨리, 예, 손실은 최대한 짧게 끊고 수익은 계속 길게 가져가는 어떤 손실 대비 손실금하고 수익금의 어떤 그 손익비를 좀 더 벌려서 계좌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